한밤중에 폰이 웅웅거려서 깼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졸음에 겨워 물었어요. 하지만 그러곤 황급히 일어나 앉았죠. 짐 챙겨서 밖으로 나가 10분 후에 널 데리러 갈 거야 라고 반대편 남자 목소리가 말해요. 여러분은 집을 나와 작은 헬리콥터가 잔디밭으로 내려오는 걸 지켜봐요. 그 안에 올라타서 과학자를 만나요. 그녀는 고고학과 고생물학 전문가예요.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그녀는 남미의 섬들 중 하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지금 바로 그곳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모든 작전은 비밀이라 휴대폰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헬리콥터는 밤도시 너머를 멀리 날아서 공항에 착륙해요. 거기서 비행기로 갈아타서 남아메리카 해안으로 날아가요. 여러분은 작은 섬에 도착했고 안내원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프로 안내해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과 다른 과학자들은 뜨거운 정글을 운전해가요. 도로가 끝나고 좁은 길을 따라 여행을 계속해요. 더 멀리 갈수록 조용해진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새들은 노래하지 않고 심지어 나무의 나뭇잎도 바스락거리지 않아요. 마침내 정글이 끝나고 해안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곳에는 텐트들, 과학장비,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쓰러진 나무 쪽으로 안내해요. 여러분은 바다로 향하는 큰 도랑 한가운데에 왔어요. 도랑은 숲에 쓰러진 나무에서 시작돼요. 크기로 봐선 기차가 여길 지나갔었을 듯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무섭죠. 몇 가지 연구 후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런 흔적을 남긴 생명체는 약 6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나무를 뿌리채 뽑은 생명체는 지구상에 살았던 것 중 가장 큰 뱀이었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이 파충류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티타노보아는 주로 늪 근처 열대 숲에서 살았어요. 분명 섬이 자기 집이었지만 지금은 뭔가가 뱀을 바다로 기어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도랑 그리고 쓰러진 나무들을 살펴보고 뱀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렸어요. 자기 자신만큼 큰 뭔가와 싸우고 있었어요. 다들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네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굉음이 물에서 들려와요. 괴물 돌고래처럼 수면을 깨고 깊은 곳에서 모사사우루스가 나타나요. 1억 4,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바다에 살았던 거대한 파충류예요. 악어를 많이 닮았고 부드럽고 어두운 색의 비늘, 꼬리 끝에 지느러미, 그리고 다리 대신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길이는 17m로 약 5층 건물 크기고 무게는 지하철 절반 정도 나가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공룡은 지금 해안가물에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요. 거대한 지느러미로 해안에 여러 텐트를 쓸어버리는 파도를 만들어내요. 섬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몇몇 배와 요트들이 전복됐어요.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해안으로 급히 가고 있어요. 모사사우루스는 백악기 동안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였어요. 감히 어떠한 생물도 이 괴물을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개체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것은 먹잇감이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 공룡이 훌륭한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모사사우루스는 뭔가에서 도망치듯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길고 매끄러운 티타노보아의 몸이 보여요. 몸을 쭉 뻗고 모사사우루스를 따라 헤엄치고 있어요. 뱀의 길이는 12m예요. 이건 기차의 1.5배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이 가장 무서운 수중 공룡과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서서 목격하고 있어요. 티타노보아는 바다 포식자를 감싸 해안으로 끌고 가요. 바다에 적응한 물갈퀴와 지느러미를 가진 이 거대한 공룡은 육지에서 불리하겠지만 아가미가 아니라 폐를 갖고 있어서 호흡을 위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돼요. 뱀과 도마뱀 둘 다 결국 해안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근처의 나무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뱀이 상대방을 세게 쥐어짜고 이기고 있어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지느러미로 티타노보아의 머리를 모래에 밀어넣어요. 뱀은 적을 놓아주고 모사사우루스는 뱀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기어들어가요. 티타노보아는 경쟁자를 뒤쫓아요. 싸움은 물속에서 계속돼요. 모사사우루스는 해안에서 헤엄쳐 나와 암초와 조류 사이에 숨어요. 어두운 비늘 덕분에 거기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뱀은 헤엄쳐 지나가고 모사사우루스가 뱀 뒤에서 뛰어나와요. 강력한 턱이 뱀의 턱처럼 크게 벌려져 있어요. 상대방에게 매달려요. 티타노보아는 즉시 반응하고 공룡을 감싸요.
거대한 송곳니로 지느러미 꼬리를 물어뜯어요. 두 거대한 동물들은 지금 서로 부둥켜 안고 있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뱀이 쥐는 압축력은 브루클린 다리 전체의 무게가 승용차 위에 올라간 것과 같아요. 모사사우루스는 덫에 걸렸고 버둥거리며 지느러미를 휘두르기 시작해요. 뱀에 쌓인 채 축을 돌리기 시작해요. 두 마리의 거대한 파충류가 바다에서 회전하는 걸로 물속에서 거대한 깔때기가 만들어져요. 주변에서 헤엄치던 물고기 떼가 그 안에 갇혀요. 티타노보아는 이 회전 목마에 어지러워져요. 집중력을 잃고 턱을 벌려요. 도마뱀은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쓰고 뱀은 이것으로부터 헤엄쳐 도망쳐요. 이제 공룡이 상대방을 쫓고 있어요. 티타노보아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물에서 나와요. 헬리콥터가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섬 주변을 날아다녀요. 요트와 작은 어선들이 타이탄들의 전투 장소로 항해해요. 티타노보아는 물 밖으로 기어나와 정글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사사우루스가 그걸 잡았어요. 이것의 위턱에는 두 줄의 이빨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인두 근처에 있어요. 이 줄로 먹이가 저항하는 동안 먹이를 잡아둘 수 있죠. 결투는 육지에서 계속돼요. 두 괴물 주변에 나무들이 산산조각이 나요. 티타노보아가 적을 감싸고 거대한 입을 벌리고 공룡의 꼬리를 잡고 천천히 삼키기 시작해요. 모사사우루스는 거대한 뱀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몸을 뒤척이기 시작해요. 뱀이 그 움직임을 막아서 공룡은 모래사장으로 파고들어요. 잠시 후 괴물들 아래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요. 모래가 뱀 눈에 들어가 상대방을 놓치죠. 모사사우루스가 다시 천천히 물 쪽으로 기어가고 있고 티타노보아는 잡으려고 서두르지 않네요. 파충류들이 지친 걸 볼 수 있어요. 모사사우루스가 해안에서 멀리 헤엄쳐 뱀을 노려봐요. 해안에서 보면 거대한 통나무 같아 보여요. 축구공만한 두 눈이 뱀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티타노보아는 모래 속에 누워 숨을 거칠게 쉬어요. 그러곤 몸 전체를 쭉 펴고 모사사우루스를 돌아봐요. 뱀의 긴 몸이 천천히 구부러지고 근육이 긴장돼요. 이 파충류는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룡은 천천히 해안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느러미로 으르렁거리고 노를 젓고 있어요. 바다 표범처럼 얕은 물을 철퍽거리며 티타노보아 쪽으로 미끄러져요. 뱀은 적을 향해 용수철처럼 몸을 풀어요. 엄청난 속도로 두 포식자들은 머리를 박아요. 충격이 너무 강해서 방향을 잃고 서로에게서 멀어져요. 이제 둘 다 패배자같이 느껴져요. 공룡은 천천히 물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뱀은 정글 속으로 돌아가요. 괴물들은 싸움에 지쳤어요. 승자는 없어요. 여러분과 나머지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완전한 침묵 속에 있어요. 섬을 둘러보니 나뭇가지가 부러진 나무들이 사방에 있어요. 섬의 깊은 곳에서 폭포와 거대한 젖은 돌을 발견해요. 많은 곳에 큰 흠집이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수백만 년 전에 많은 고대 파충류들이 이 섬에서 세계적인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만 남은 거죠. 여러분은 모사사우루스와 티타노보아가 몇 년 동안 서로 싸워왔다는 결론을 내려요. 곧 이 파충류들은 다시 힘을 얻어 영원한 싸움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섬을 떠나기로 하죠.